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변화와 회복의 신학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화를 새로운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극우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연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장애인 학교 측이 소음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시위 참가자 일부가 학교의 보복성 시위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앞두고 2019 대림절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대림절 묵상집, 기다림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변화와 회복의 신학을 세계에 알리는 세계화를 새로운 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론에 머무는 신학이 아닌 실천을 강조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장 백석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한국교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사변화되는 신학교육에서 찾으면서 신학의 개혁과 회복을 촉구하며 시작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지금까지 20번의 정기 학술대회와 학술지 발간을 통해서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140여 편을 소개했습니다. 논문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성경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동시에 개혁주의가 어떻게 신앙으로 실천되고 교회에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논문 140여 편 가운데 38%는 예배와 전도, 나눔 등 실천 신학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신학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것에 빙점을 두고 기도 부분이 좀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룩한 예배, 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배 신학에 대해서 좀 논문이 많은 부분이고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영문판 학술지를 동시 발간하면서 세계화를 준비해온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해외 현지 신학교를 중점으로 하는 세계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중에 특별히 신학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교 현장의 신학교들의 교육에 있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회장인 이경직 교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는 한국식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신학교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고유 사역을 유지하며 합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획일적인 세계화가 아닌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알리고 확산한 지 10년. 신학이 변해야 한다는 한국 교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이제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의 신학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극우 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이 연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장애인 학교 측이 소음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시위 참가자 일부가 학교의 보복성 시위에 나서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 중심의 반정부 집회가 열리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서울 맹학교. 서울 맹학교 측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인한 소음을 호소하자 시위 참가자 일부가 맹학교 측의 보복성 시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주말에 한 3차례 걸쳐서 어떤 분들은 태극기를 갖고 들고 있기도 했다 그러고 안내실 선생님이 약간의 협박 비슷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도대체 얼마나 시끄럽길래 그렇게 공문까지 보내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왔다들 갔대요. 서울 맹학교 학부모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며
종로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주말처럼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거? 예,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장님한테 또 지금 신변 보호 해달라고 지금 공문 보냈어요. 청와대 인근 주민들 역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분위기입니다.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은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손자를 둔 할머니는 시위 참가자들이 욕설을 일삼아 나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노숙 시위로 인한 골목 내 위생 문제가 발생해 평생 정든 집을 내놓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오지고 뭐 6학년인데 저기서 할머니 전화 갖고 할머니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간대요. 오지고 뭐 집을 내놨어 팔라고. 못 살겠어 더 이상은 이제. 못 살겠어 스트레스 받아서. 막 한 대라도 춤추게 받고 지금은 좀 덜 그네. 먹고 정uti고 뭐 들고서 뭔가 뭐 반날 여기다 꼽아놓고 붙여놓고 뭐 그렇게 해놓고 가고 그냥 밀어놓고 가고 쓰레기 저 구석지에 들어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청와대 앞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기총 관계자들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탓인지 소음 측정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맹학교 과연 소음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소음 측정을 공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소음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고 여론조작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 장기 시위로 주민 불편이 커지자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 통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은 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학교 교문 앞은 학원 차량과 학부모들의 차량이 뒤섞여 매우 위험하다며 무단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과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단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에 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하며 연대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를 주제로 오는 30일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의 현안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2019 대림절 묵상집이 나왔는데요.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019 대림절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와 YMCA 전국연맹 등의 교계 연합기관이 협력해서 펴낸 대림절 묵상집 기다림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 동안 매일 한 편의 묵상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매 토요일 묵상글은 음악과 관련한 내용으로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등의 기기로 음악을 들으며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하운 선교회를 설립한 김디모대 목사가 그동안 진행해온 사회선교 활동을 돌아보며 책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을 펴냈습니다. 책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저소득층 가정 생리대 지원,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선언 가족 1호와 예수님 이모티콘 제작 등 그동안 예하운 선교회를 통해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들과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교회 밖 어두운 뒷골목에서 아픔으로 탄식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20세기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인 플래너리 오코너의 기도 일기가 출간됐습니다. 최근 발견된 이 일기는
플래너리 오코노가 고향을 떠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기간 동안 작성한 것으로 그녀의 신앙과 문학을 향한 열망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 늘빛교회 강정훈 목사가 교회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책을 펴냈습니다. 지난 35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월간지 교사의 벗을 발행해온 저자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 실무자로 경험하며 느낀 점들을 전합니다. 책 교사 다시 뛰자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본질을 강조하며 좋은 교사의 역할과 자질 등을 조언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오늘 파주 충만한교회에서 제2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충만한교회 임다윈 목사가 장향희 목사의 뒤를 이어서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 제25대 총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돌아보고 2020 통일 선교대회와 8.15 구국 기도회 등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천 동부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7회 디아코니아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사회봉사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디아코니아 사역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들의 실질적인 사역을 소개하며 예배와 섬김이 통합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마을 목회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가 교사가 살아야 교회학교가 희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제14회 교회학교 교사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000여 명의 전국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근속교사 표창과 교회학교 교재 공부,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영성을 회복하여 감리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범어교회가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어촌교회 플리마켓을 비롯해 각종 농산물과 김장김치,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된 이번 바자회는 범어교회 국내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수익금 전액은 농어촌 선교에 쓰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전액 농촌교회 교육자들과 농촌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게 되었는데 이 점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촌교회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전 한국 군종 목사단장 노명헌 목사의 저녁 감사 예식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군종 목사단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군 사역을 위해 헌신한 노명헌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군선교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면 틀림이 없고 선교적 역량들을 어떻게 발휘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군대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저의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학교든 연구소든 기타 필요한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새중앙교회가 황덕영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황덕영 목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목회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목양하고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새중앙교회는 지난 2017년 박중식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사위인 황덕영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순국 순교자 최인규 권사 77주기 순교 기념 예배가 동해 천곡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최인규 권사는 신사참배와 창씨 계명, 동방요배 등을 거부하며 일제 회유와 고문, 학대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신앙과 소신을 지키다 1942년 12월 16일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최인규 권사님을 소개하는 일,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지방하고
또 연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최인규 권사님의 그 기념관 같은 것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킨 기념사업회가 사무실을 개소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킨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 서종표 목사는 전킨 선교사가 펼쳤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이 업적을 후세에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킨 선교사 추모 예배와 순회 사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전킨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전킨 선교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기념관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 내륙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추울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